지리산 깊은 산속, 침묵이 지배하고 현대 세계의 소음이 감히 닿지 못한 골짜기 속에 작은 사찰 하나가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다. 짙은 안개와 고대의 식생 사이, 그곳은 시간이 흐름을 잊은 듯한 신성한 피난처였다. 바로 그곳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오래된 한국의 예언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기자 김민호가 처음 그 사찰을 찾았을 때 그는 단지 호기심 많은 젊은 기자였다. 정치와 사회 현장을 10년 넘게 취재하며 권위자들과 기업인, 학자들을 인터뷰하는 데 익숙한 전문 기자였다. 하지만 그날 그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목격했다. 법현 스님 앞에 선 순간 김 기자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느꼈다. 그것은 어떤 기사보다도 깊고 조용하며 강력한 것이었다. 법현 스님은 특별한 삶의 스승이었다.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그는 불교와 샤머니즘, 도교 철학, 그리고 동양의 모든 영적 길들을 연구하며 일생을 바쳤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학자였다. 머리는 이미 백발이었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었지만 그의 눈은 깨어있는 영혼의 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떤 젊은이보다도 또렷했고 그의 목소리는 천년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기자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묻자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곧 단순한 선거 이상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실현의 시간이 올 것이며 100일 동안 어둠이 한반도를 덮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끝난 후 새로운 빛이 떠오를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빛은 한민족뿐만 아니라 대륙 전체를 밝힐 것이라고. 그것은 파괴의 경고가 아니라 변화의 부름이었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김민호 기자는 사찰을 자주 찾게 되었다. 3년간 그는 법현 스님의 가르침, 불교 전통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 그리고 한국에 잊혀진 고대 지혜를 깊이 탐구했다. 그의 여정 속에서 하나의 이름이 특별히 두드러졌다. 바로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현자 중 한 명인 탄어대사였다. 탄어대사는 명상수행의 대가이자 화엄종의 깊은 연구자이며 육체와 영혼의 에너지를 꿰뚫는 고승으로 평가받았다. 그는 여러 기록 속에서 2025년이 남한에게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예언했다. 800년의 순환이 마무리되고 그것과 함께 나라에 새로운 기회가 도래할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 전에 한국은 도전의 시기를 지나야 한다고 했다.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앞둔 100일의 혼란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 강력하고 상징적인 말들은 다른 고승들의 예언과도 공명했다. 그 중에는 싸움과 분열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 된 마음의 시대가 올 것이라 가르쳤던 고승 성철 스님의 예언도 있었다. 물질은 흙으로 돌아가고 정신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인간의 본질은 타인을 자신처럼 여기는 데 있다는 가르침. 그것은 언제나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아있었으며 한국의 역사는 용기와 자비, 그리고 극복의 이야기로 이어져 왔다. 두 번째 사찰 방문에서 법현 스님은 탄어대사의 가르침이 어떻게 전해졌는지에 대해 놀라운 내용을 김 기자에게 밝혔다. 스님에 따르면 탄어는 단순한 지혜로운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고려시대의 승려로서 전생에 이미 한반도의 미래를 내다보았던 존재였다고 한다. 그의 사명은 언제나 한국 민족을 더 높은 운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빛과 재건, 그리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다. 기자가 100일의 어둠의 의미를 묻자 법현 스님은 그것이 상징적인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적 차원의 큰 실현의 시기이며 경제가 흔들릴 수 있고 외교적 동맹이 시험받으며 내부의 조화도 깊은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도 했다. 한국이 본래의 운명을 실현하기 위한 영적 통과 이래인 것이다. 스님은 조심스레 오래된 고문서를 선반에서 꺼냈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경전이었고 탄어대사의 손글씨로 직접 메모된 기록이 남아있었다. 그중 한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의 빛은 더욱 찬란히 빛난다. 이 민족은 고통 속에서 단련되었으나 존엄 속에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 말은 기자에게 하나의 계시처럼 다가왔다. 수천 년의 문화를 지닌 한국, 그 절제된 규율과 윤리, 고요한 영성은 평범한 길을 걷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 민족은 언제나 시련을 믿음과 의지로 이겨냈다. 매번의 쓰러짐 뒤에 더 강하고 더 지혜롭게 일어섰다.
그리고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는 순간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찰을 찾을 때마다 김민호 기자는 예언의 새로운 층을 발견했다. 그는 법현 스님의 말이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종말이 아닌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다. 단지 흘러가는 뉴스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으로, 한국의 역사 속 새 장의 시작으로 말이다. 3년에 걸쳐 김민호는 조용한 길을 걸었다. 지리산 깊숙이 숨어있는 그 사찰을 수차례 찾아갔다. 법현 스님과 만날 때마다 시간의 베일이 조금씩 걷히는 듯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자로서의 호기심이었던 것이 점차 진정한 영적 탐구로 변해갔다. 이성의 언어에 익숙했던 그는 점차 마음의 귀로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깨달았다. 한국의 운명은 단지 정치나 경제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힘과도 맞닿아 있음을. 법현 스님은 깊은 가르침을 나눴다. 반복되는 순환, 패턴 속에 드러나는 힘, 그리고 대지의 리듬에 영향을 주는 별자리들. 그는 한국 반도의 역사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단군의 고조선 건국부터 청동기에서 철기로의 전환, 삼국의 전쟁과 고려의 융성, 조선의 정신적 기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하나의 비밀스러운 질서 속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질서는 800년마다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우주적 교향곡이었다. 스님에 따르면 이러한 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늘의 리듬이 땅에 투영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2025년은 핵심적인 해였다. 위기이자 계시의 시간, 100일의 그림자 속에 담긴 깊은 재탄생의 기회. 그 시기야말로 한국의 영혼이 시험받는 순간이며, 이는 단죄가 아니라 정화이자 강화의 과정이었다. 법현 스님은 2025년 3월에서 6월 사이 한국은 전 계층에 걸친 격동을 겪게 될 것이라 밝혔다. 예상치 못한 규모의 경제 위기, 외교 고립의 심화, 내부 갈등의 극대화. 하지만 그것은 징벌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로서의 본질을 되찾기 위한 통과의 과정이었다. 한국은 어둠을 지나 다시 빛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기자 곁에 선 스님은 타너 스님이 남긴 필기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단단하고도 영적인 붓글씨로 적혀 있었으며, 한 구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빛의 백성은 그림자를 마주하리라.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더욱 찬란히 빛나기 위함이라. 품위 있게 밤을 지나간 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새벽을 맞이하리라. 법현 스님에게 있어 어둠의 진정한 목적은 한국 민족 안에 내재된 빛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 빛은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이어져온 생명의 불꽃이었다. 기자는 또 다른 스승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그들 역시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다. 영혼의 철학자 성철 스님은 투쟁이 멈추고 세상이 다시 조화를 이루게 될 날을 말했다. 그는 물질은 잠시 머무르나 정신은 영원하다고 했고, 진정한 승리는 타인과의 하나됨에 있다고 했다. 수세기 동안 한국인의 가슴 속에 이어져 온 이상이었다. 가장 큰 역경 속에서도 맥박처럼 뛰고 있었던 그 진리. 세 번째 방문에서 김민호 기자는 정관은 다른 눈빛으로 맞이한 법현 스님을 만났다. 스님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품어온 말들이 이제는 드러날 준비를 마친 듯한 강렬한 에너지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어 2025년에 이뤄질 정치적 결정들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이야기했다. 그것은 단지 지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선택이었다. 책임의 무게는 권력자들의 어깨 위에 놓일 것이며,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 한국은 분열로 향하거나 통합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스님은 말하였다. 그 시기 이후 나타날 지도자는 자신을 구세주처럼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고. 위대한 말이나 화려한 언변이 아닌 자비와 용기, 지혜를 몸에 지닌 자가 될 것이라고. 그는 개인의 영광을 바라지 않으며 오직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깊은 열망에 이끌릴 것이다. 그의 사명은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고, 나뉘었던 것을 다시 모으며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깊은 감정이 깃든 순간, 스님은 기자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들려주었다. 아직 소년이었을 때 스승에게서 들은 말이었다.
한국은 바위 틈에서 피어난 희귀한 꽃과 같다. 겉보기엔 연약해 보이나 침묵 속의 힘으로 가장 단단한 바위도 뚫고 나온다. 세대를 이어온 이 비유는 한국인의 영혼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민족, 고난 속에서 빛을 찾고 아픔 속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들. 대화를 거듭할수록 기자는 더욱 깊이 감동받았다. 그는 자신이 단지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치를 되찾는 깊은 철학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법현 스님은 한국을 동방의 균형의 축이라 말했다. 옛것과 새것, 영성과 실천, 과거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곳. 그런 자리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회복력 강한 국민과 세련된 문화, 근면한 윤리, 고요한 신앙을 지닌 나라였다. 스님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영적인 창 끝에 서 있는 나라였다. 분단이라는 상처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았고 존엄으로 재건하며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법을 배운 나라였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순환의 문턱 앞에서 그 불꽃은 다시 피어오를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를 밝힐 빛이었다. 김민호가 세 번째로 사찰을 찾은 날, 하늘은 평소보다 더 짙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마치 무언가 말해지기 직전에 침묵처럼 느껴졌다. 기자는 곧 어떤 계시가 드러날 것을 직감했다. 법현 스님은 불빛이 켜진 등불 앞에 서서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평온했지만 그날만큼은 그 속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아직 많은 이들이 보지 못한 세계를 바라보는 오래된 빛과도 같은 눈빛이었다.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법현 스님은 백일의 어둠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이 시기가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들이 연달아 한국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3월부터 6월 사이 한반도는 극심한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이라 했다. 경제는 붕괴의 문턱에 이르고 외교 관계는 위태로워지며 내부 긴장은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는 두려움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의 말에는 고요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번 시련이 새로운 순환을 맞이하기 전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라는. 스님은 말하였다. 그림자 속에서 나라의 운명이 조용히 빚어지고 있다고. 많은 이들이 논쟁과 갈등에 빠져 있을 때 훨씬 더 거대한 어떤 것이 준비되고 있다고. 그것은 깊은 정화였고 집단적인 각성을 향한 부름이었다. 이 100일 동안 한국 민족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겪을 것이다.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거리와 가정과 사람들의 마음에서 느껴질 변화. 법현 스님은 이 시기에 남북 간에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제한적이지만 실제로 벌어질 군사적 충돌, 예상치 못한 충격, 며칠간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대화의 문을 여는 촉매가 될 것이라 했다. 단순한 정치적 만남이 아닌 영적인 재회, 서로의 고통을 인정하고 치유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마주함이 될 것이라고. 그에 따르면 이 시기 주목받게 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지금까지 과소평가되었거나 오해받았던 인물. 그는 자신을 구원자로 내세우지 않을 것이며 거창한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선택 하나하나가 분열된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게 될 것이다. 그는 대중의 시선과 비판 속에서도 평화를 택할 용기를 지닐 것이다. 이 인물은 이성과 자비 사이에 드문 균형을 품고 있을 것이며 야망이 아닌 사명으로 움직일 것이다. 법현 스님은 이 지도자가 민중의 마음에서 태어날 것이라 믿었다. 한국의 조상령, 그 고요한 정신이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그의 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한국의 역사는 늘 어둠 속에서 등장한 조용한 지도자들로 이어져 왔다. 그들은 재앙 속에서 분열을 택하지 않고 재건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러한 계시를 들은 김민호 기자는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는 자신의 기록에 이렇게 남겼다. 지금까지 이런 영적 명료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 법현 스님은 추측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그것을 본 자처럼 말했다. 마치 시간 속을 직접 걸어본 사람처럼. 그의 예언은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주에 보이지 않는 주기와 일치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법현 스님은 말했다. 2025년은 결코 평범한 해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상처 입은 한국과 통합된 한국 사이의 경계선. 강요된 통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통합의 시작. 서로를 인정하고 뿌리를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전통과 현대, 영성과 진보, 자비와 지혜가 하나 되는 새로운 한국 문명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는 말했다. 한국은 언제나 그 영혼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켜왔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에도 그 불꽃은 살아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이후에 한국의 빛은 더욱 강렬하게 타오를 것이라고. 100일간의 시련을 통과한 후 세상은 단지 살아남은 민족이 아니라 더 찬란하게 피어난 민족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 순간 법현 스님은 기자에게 탄어 스님이 남긴 마지막 필기를 보여주었다. 오래된 경전의 페이지들 사이에 숨듯 놓여있던 짧은 구절 하나. 붉은 잉크로 쓰여 있었고 마치 그 무엇보다 강조되고 싶어하는 듯 선명했다. 하늘이 닫히고 소리가 멈출 때 내면의 떨림을 들어라. 그림자 아래 서 있는 자는 새벽의 첫 빛을 보리라. 그 빛은 동쪽에서 오리라. 그 말은 기자의 손 안에서 불처럼 타올랐다. 이제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이전까지 단순한 우연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신성한 흐름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분단의 땅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다. 역경을 통해 단련된 민족. 이제는 세계를 향한 영적인 등불로 자리 잡을 준비가 된 민족이었다. 법현 스님은 말하였다. 어둠 이후 세계는 한국을 다르게 보게 될 것이라고. 기술이나 대중문화, 경제 성장 때문이 아니라 침묵 속에 흐르는 그 정신의 힘으로, 혼돈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고대의 지혜로, 고통을 시로 바꾸고 분열을 하나로 모으며 침묵을 빛으로 바꿔내는 그 능력으로. 그리고 그날 희미한 등불이 비추는 제단 앞에서 스님은 마지막 예언을 남겼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영원한 무게를 가진 말이었다. 이 백성의 피에는 빛의 기억이 흐른다. 그리고 그 빛이 돌아올 때 그것은 어느 때보다 더 순수하고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다울 것이다. 지리산의 하늘은 잿빛 장막에 덮여 있었고 안개는 천천히 골짜기를 따라 내려왔다. 마치 시간조차 멈추고 기자와 스님의 마지막 대화를 지켜보는 듯했다. 그날의 법현 스님은 평소와는 달랐다. 숨결은 고요했지만 공기 속에는 이별의 기운이 감돌았다. 신성한 침묵이 사찰을 둘러싸고 있었고 마치 신들이 귀 기울이고 있는 듯한 순간이었다. 스님은 부드럽게 말했다. 100일의 어둠이 지나면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 올 것이라고. 모든 영혼이 과거를 반복할 것인지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시간. 기억과 운명 사이 고요한 건너의 순간. 그는 묘사했다. 어둠의 주기가 끝날 즈음 한반도 전역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것은 깃발도 없고 구호도 없는 조용한 몸짓들, 깨어나는 마음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됨의 감정에 휩싸인 평범한 사람들. 남과 북의 한국인들이 점차 자신들이 종이 위의 경계를 넘는 더 크고 오래된 무언가에 속해 있음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라고. 마치 잊혔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듯. 그들은 원래 하나였다는, 단지 역사의 소음에 의해 나뉘었을 뿐이라는 기억. 스님은 단언했다. 이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집마다, 사찰마다, 거리마다 자비의 감정이 솟아오르고 상처 입은 자존심을 쓸어내리며 새로운 정체성의 자리가 열릴 것이다. 그것은 화해의 정체성, 치유의 정체성,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항상 조화를 이루었던 한반도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기자는 침묵 속에서 들었다. 그 말의 무게가 살을 뚫고 영혼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감각. 그리고 법현 스님은 남북의 재회 이후 도래할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단지 정치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적 상처까지 보듬는 시간. 한국이라는 민족이 다시 태어나는 시간. 문화와 교육, 윤리와 영성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숨쉬게 될 부활의 시대였다. 그것은 한국의 본질로의 귀환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닌 미래를 위한 씨앗이었다. 산은 다시 성스러운 장소가 되고 사찰은 지혜의 중심이 되며 젊은 세대는 침묵을 듣고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할 것이다. 현대 세계의 조급함이 아닌
영원한 가치의 고요함에 이끌리는 세대. 법현 스님은 말했다. 한국은 다시 세상에 영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기술이나 대중문화 때문이 아니라 수천 년 쌓인 지혜로 인해 고통을 존엄으로 분열을 하나됨으로 바꾸는 그 방식으로 세계의 시선이 동쪽으로 향할 때 한국은 무기를 들이밀거나 구호를 외치는 대신 빛을 건네줄 것이라고. 그리고 스님은 한 가지 반복되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꿈에서 그는 수천 개의 등불이 밤하늘을 떠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한국의 도시마다 등불이 떠올랐고 그 빛들은 바다 위에서 만나 하나의 둥근 빛의 원을 이루었다. 그것은 희망으로 이루어진 왕관 같았다. 스님은 이 꿈이 예지라고 믿었다. 한국의 빛은 이제 더 이상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 빛은 이 민족의 영혼에서 피어난 것이기에 어떤 세상의 어둠도 그것을 건드릴 수 없다고. 김민호 기자는 가슴이 조여 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이별의 말인지 계시의 말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다. 그는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었다. 법현 스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나무 책장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적힌 쪽지 한 장이 있었다. 단단하고 오래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중요한 것은 어둠도 그 어둠이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안에서 켜기로 결심한 빛이다. 각자가 빛이 될 때 세상 전체가 깨어난다. 스님은 그 쪽지를 기자에게 건넸고 조용한 미소를 머금은 채 그를 사찰 입구까지 안내했다. 안개는 여전히 나무 사이를 흐르고 있었고 바람에 울리는 풍경 소리는 부드럽게 귓가를 스쳤다. 사찰은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꿈의 일부였던 것처럼 김민호는 침묵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그곳을 떠났다. 그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무언가를 받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세상과 나누어야 할 것이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는 학자들, 역사학자들, 승려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그가 들은 내용을 확인해 주었다. 그 예언들은 단지 떠도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역사적 순환의 논리 안에 있었고 별자리의 흐름 안에 있었으며 현재의 정치, 경제적 흐름 속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것들은 항상 다시 일어서는 민족의 집단적 감정 안에 울리고 있었다. 지정학 전문가들은 점점 더 세계 중심에 서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래된 동맹의 약화, 강대국 간의 세력 재편, 그리고 영적이자 전략적인 축으로서의 한반도. 경제학자들은 혼란을 예측했지만 동시에 한국의 회복력과 혁신 문화에 기반한 강한 회복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민호는 이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모아갔다. 그러나 사찰에서 본 그 장면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뉴스가 아니었다. 계시였다. 그리고 그는 마음 깊숙이 느끼고 있었다. 스님의 말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었다. 한국은 위기의 문턱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부활의 문턱에 서 있었다.